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철학자 신창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살아치고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첨단 과학기술 문명사회로 이렇게 시대가 진보해 왔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 생활상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교실에서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다. 혹은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다양한 동영상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사이트에서 지식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는 굉장히 쉽게 말해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얽혀 있는 걸 갖다가 그물망이라는 어떤 우리 한글을 도입해서 영어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회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거의 홍수처럼, 아니죠, 홍수를 넘어서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마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다양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 다단한 시대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복잡 다단한 것들을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늘 그렇게 얘기하죠.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일수록 단순하고 요약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것은 천자문인데요. 천자문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천자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글자 1000개를 가지고 우주자연의 법칙과 그 다음에 인간 사회의 삶의 이치들을 압축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자문이 나오던 지금부터 한 1500여 년 전에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의 양나라 때에 주흥사라는 사람이 이 천자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다 썼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이 우주 자연과 인간 사회를 하룻밤 만에 다 정돈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수많은 지식 정보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지성을 발동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우주 자연과 인간 사회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알려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식 정보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넘쳐나는 시대에는 그것을 나의 방식대로 정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자문을 통해서 한번 어떤 방식으로 정돈하면 좋을까, 이것들을 민주 시민의 정신으로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자문을 하나하나 다음 시간부터 정돈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글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기보다는 저기에 담겨 있는 세상과 인간의 삶을 한 번 더 정돈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을 학술적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대말로 하면 좀 오버해서 오히려 더 현대적 감각으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틀렸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천자문을 이해해서 현실을, 그러니까 2020여 년대 혹은 2000년대라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헤쳐나가야 되잖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자문 자체를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왜 이걸 강독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우주 자연의 법칙이 되었던 인간의 삶이 되었던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되었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통찰력. 보통 인사이트라 그러죠. 통찰력을 기르려고 하면은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느냐? 우리 몸을 잘 봐야 돼요. 우리 몸에 뭐가 있나요? 눈이 있고 귀가 있죠. 그리고 팔, 다리로 온몸으로 감각을 동원해서 움직이죠. 몸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첫 번째가 뭘 해야 되느냐? 눈을 봐야 돼요. 눈.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러죠. 나의 눈을 바라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치 뭡니까? 자기가 굉장히 그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뭐예요?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죠. 그것처럼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눈이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한다고요. 지식이 아니고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파악하고 또 다르게 보면 그 파악한 걸 가지고 내 손아귀에 쥘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걸 관점이라고도 하죠. 그걸 다른 말로는 해안이라고 그러거든요. 해안.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제대로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곁눈질로 이렇게 눈을 뜨고 곁눈질로 보거나 아니면은 잘 보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귀를 열어야 돼요. 눈이 아니고 귀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내면의 소리를 듣겠어요? 눈이 지혜의 눈이라면 귀는 어떤 거냐? 귀는 경청할 줄 아는 귀예요. 경청할 줄 아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들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 위대한 지도자들 혹은 쉽게 말해서 기업체의 총수들 잘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냐면 총명이라 그래요. 총명. 눈은 해안을 가져야 되지만 귀는 총명을 가져야 돼요. 밝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을 우리가 길러가지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헤쳐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한다는 증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특히 아동의 단계에서, 아동일 때는, 어린이일 때는 뭘 해야 되냐? 지식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릴 때부터 뭘 얘기를 합니까? 공부해라 그러죠. 공부해라 그래요. 물론 아주 어릴 때부터 뭡니까? 우리 신체의 영양 균형을 잘 맞춰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런데 건강하기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이성적 동물이에요. 지식을 기르는, 인지적 능력을 기르어요. 이 지식을 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지적 능력을 기른다는 거거든요. 인지적 능력. 그래, 공부를 국어, 영어, 수학만을 잘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뭡니까? 자기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담겨야 되느냐? 어릴 때는 지적 능력에 담겨야 됩니다. 지적 능력으로 펼쳐져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 기본적인 것,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절대 난 머리가 나빠서 몰라. 아니에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단지 뭐냐? 사람마다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인문학에 능숙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과학, 어떤 사람은 자연과학, 이런 능숙할 수는 있겠죠. 그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릴 때 이 지식을 쌓아가지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뭘 해야 되냐? 지성을 갖춰야 돼요. 지성. 지식과 지성은 달라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쭉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달라요. 지성은 뭐냐면, 이거는 인지 능력이라면 지성은 실천 능력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것을 알았다고 했다면, 안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알아. 만물 박사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행복하지를 않아.
자기 스스로가 잘 못 살아요. 어떤 일이 발생해서 처리할 능력이 없어. 요즘 말로 하면 개념이 없는 거죠.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머리에 인지하기만 바빠, 알기만 바쁜 거예요. 아는 데만 급급한 거야. 그 알을 가지고서 뭡니까? 행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성인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성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지 능력을 기르고 실천 능력을 길러서 통찰력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복잡다단한 시대에 천자문이 1000개의 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1000개의 글자를 4개씩 모으면 250개의 구절이 돼요. 그 다음에 4글자를 또 하나씩 더 붙이면 8개가 되죠. 8개를 그러니까 구가 아니고 그걸 연이라 그래요. 연이라고 했을 때 8개의 글자로 125개의 어떻게 보면 문장,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1000개의 글자를 익히는 것도 되지만 또 그 속에는 4개의 글자나 8개의 글자씩 엮어가지고 하나의 뭡니까? 세상을, 혹은 자연의 세계가 되든 인간의 세계가 되었든 삶의 관계가 되었든 그런 세상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길러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자문은 있잖아요. 단순하게 하늘천 따지 가말천 누르황 이렇게 해서 글자를 암기하고 외우는 그런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천자문은 있잖아요. 우리가 천, 지, 인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갖다 삼재라 그러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 뭐냐? 두 번째는 사람. 보통 이제 옛날에 군자라 그랬잖아요. 수신. 우리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을 어떻게 닦아가야 되느냐? 그 길을 또 알려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옛날에는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왕이 다스리던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최고 지도자로서의 왕노릇을 해야 되느냐, 그 길을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줘요. 최고 지도자의 길이죠. 오늘날은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아니면 장관, 국회의원, 뭐 지방자치단체장들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서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처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처신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나는 아버지다, 어머니다, 혹은 나는 자식이다, 여러 가지 자기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자기가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천자문은 1000개의 글자, 혹은 4글자로 된 구절, 그리고 8글자로 된 문장, 이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전반적인 도리와 갈 길을 일러줘요. 그런 차원에서 천자문 자체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봉건적인 사고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농경사회의 사유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민주주의 시대의 어떤 눈으로 해체시켜가지고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면서 쓸데없는 부분들은 뛰어넘어 버리고 또 아주 더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은 오늘날 시각에서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천자문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